1609번 갑시다. 좌표평면에서 이거 솔직히 마지막 시그마까지 갔는데 질문 사람 없지. 그지? 이거 전부 다 AN 못 구해서 질문이지. 질문 사람. 누구냐? 그지? AN을 못 구한 거지? 거 봐. 자, 팔까? 원의 중심 사이 거리잖아요. 요 놈의 중심 뭐예요? 2n, 마이너스 4요. 설마 원의 중심을 벌써 까먹었나? 요 원의 중심 어디야? 0,2n이요. 거리 D 어떻게 구해요? 루트 x좌표끼리 빼서 뭐해? 제곱. y좌표끼리 빼서 제곱. 더해서 루트. 그게 거리잖아. 정리해볼까? 루트 4n제곱, 4n제곱, 8n제곱. 16n 플러스 16. 끝. 이게 n. 오케이? 그러고 나서 이제 이걸 가지고 뭐 하래? 뭐 루트 제곱하고 루트 아니네. 제곱하고 16 빼고 8 분모를 써서 시그마. 그럼 시그마 자체의 식 어떻게 돼? 안에 있는 거 바로 정리한다. 분자 8. 분모는 뭐예요? 이거 제곱합니다. 제곱하면 그냥 루트만 풀었다고 생각하면 되지. n 대신에 k 쓰고 거기서 16을 뺀대. 그럼 상성 사라지네. 남는 게 뭐야? 8k 제곱 플러스 16k. 아, 끝났다. 8 약분 해버리고 나면 분모가 뭐가 보여요? 인수분해 거 보이죠? k제곱 플러스 2k니까 k로 묶어주면은 k 플러스 2. 그럼 뭐가 보이? 딱 보자마자 분수. 맞죠? 그래서 시그마 안에서 뒤에서 앞에 거 빼주면 2. 역수를 쓰고 앞에 거로 분수, 뒤에 거로 분수. 그럼 뭐야? 분수 썼으니까 이건 당연히 소거형일 거고 1, 2, 3, 4 넣어보는 거지. 2분의 1은 묶었다 치고 싹 넣어보면 뭐 나와? 1 넣어주면 1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2 넣어주면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소거되는 게 안 보이네. 하나 더 쓰자. K 3 넣어주면 3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아, 뭐가 보여요? 소거. 그럼 이제 하나 건너뛰고 소거됐으니까 뒤에 몇 개? 2개 쓰려 그랬지. 그럼 8 넣는 게 아니라 7부터 넣어야지. 그리고 8 넣어주면. 자,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소거되는 규칙 내가 쓴 괄호들만 가지고 고민하면 되지. 뒤에 거 다음에 앞에 거. 뒤에 거 다음에 앞에 거. 뒤에 거 다음에 앞에 거. 결국 뒤에 2개, 앞에 2개. 그래서는 안 할게요. 알았죠? 이게 점과 점 사이 거리인데 이걸 왜? 자, 뭐 점과 직선 사이 거리라던가 뭐 원과 직선과의 뭐 거리의 최대 최소라던가 그러면 이해라도 하지만 이거 그래요. 이젠 맞추겠지. 알았지? 자, 18번 가보자. 자, 이것도 어떻게 보면 활용입니다. 뭐 원에 활용한 것처럼 도형으로 활용한 거지. 뭐 정확하게는 직사각형의 도형, 넓이. 맞죠? 자, x는 k와 x는 k 플러스 1에 의하여 만들어진 뭐야? 얘가 지금 x는 1과 x는 2로 만들어져 있는 거 왼쪽 끝을 기준으로 왼쪽 아래쪽 끝을 기준으로 사각형을 만들었고 가로의 길이는 1, 높이는 이거 y좌표, 이거 y좌표. 맞니? 맞니? 그런 식으로 만들고 있잖아. 자, k번째로 가보자. 저기 x는 k가 있어. 그리고 저기 x는 k 플러스 1이 있어. 그때 왼쪽 끝에서 사각형을 만들고 있잖아. 그러면 이 사각형의 넓이들을 SK라고 한다. 뭐 그놈들의 합을 물어볼 수도 있고 지금은 그놈들의 역수의 합을 물어봅니다. 어쨌든 SK 예식을 써보자. 넓이 어떻게 구해? 당연히 직사각형이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 가로 1. 세로 y좌표 빼기 y좌표. 그때 여기 y좌표는 뭐예요? K가 들어갔을 때 이 녀석의 y좌표 루트 K 플러스 1. K가 들어갔을 때 이 녀석에 넣었을 때 y좌표 마이너스 루트 K. 그 둘이를 빼니까 루트 K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K지. 됐냐? 이게 SK잖아. 그러면 이제 그 녀석의 역수에 대한 시그마다 뭐야? 누가 봐도 유리화. 분모가 루트 플러스 루트. 그러니까 이거는 식을 쓰고 나니까 유리화인 걸 아는 거지. 식을 쓰세요가 목적 아닐까? 유리화하는 과정이 방금도 부분문서였는데 부분문서 하는 과정이 어려운 문제야? 아니, 그거보다 훨씬 어려운 부분문서 있었어. 계산형에.
이거는 부분수의 계산형이나 유리화의 계산형을 어렵게 하는 거는 딴 데서 나오고 이거는 기본적인 부분분수, 부기본적인 유리화로 갑니다. 알았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거 다시 한번 써보자. 1부터 99까지 다시 한번 그대로 쓸게요. 루트 k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k분의 1. 그러면 뭐 유리화 하면 된다. 맞지? 그럼 유리화를 했다 치자. 분모 분자에 루트 빼기 루트를 곱했다 치자. 그럼 분모는 당연히 k 플러스 1에서 k를 빼는 거니까 1일 거고 분자는 루트 빼기 루트가 나왔겠네. 맞죠? 그러면 분모는 1이니까 생략하고 이 녀석은 뭐야? 시그마. 루트 빼기 루트 뭐야? 소거형. 아까 부분수처럼 1, 2, 3, 4 넣어주면 되지. 1 넣어주면 루트 2 마이너스 1입니다. 2 넣어주면은 루트 3 마이너스 루트입니다. 소거되는 게 바로 보였네. 그러면은 바로 중략. 뒤에 몇 개? 한 개만 쓰면 되지. 루트 100 마이너스 루트 99. 그럼 소거되는 규칙은 앞에 거 따라갑니다. 앞에 거, 뒤에 거. 그럼 여기서도 앞에 거, 뒤에 거. 그럼 남은 게 이거 하나 남았고 이거 하나 남았으니까 답은 9개. 답은 5번. 알았죠? 자, 19번 가보자. 자, 이번에도 똑같아. 또 그냥 시그마를 풀기 위해서는 tn을 구해주면 돼. 그리고 tn분의 n을 가지고 식을 딱 봤을 때 또 유리화일 수도 있고 또 부분수일 수도 있지. 그지? 어쨌든 tn이라는 식을 찾아야만 뭔가 나오겠네. 그럼 tn이 뭐야? 삼각형 넓으니까 또 밑변 높이 잡으러 가보자. 이번엔 어디야? 여기가 n입니다. 그럼 이걸 높이로 쓰자. 그럼 밑변은 요 놈의 y좌표에서 요 놈의 y좌표를 뺀 거 요게 밑변이잖아. 이거 y좌표 뭐임? 루트 n. 이거 y좌표 뭐임? 쓸까? 뭐임? 마이너스 루트 n 플러스 1. 그 두 개를 뭐 한다고? 뺀다고. 그러면 뭐 나와? 루트 n 플러스 루트 n 플러스 1 나오겠지. 그게 밑변, 이게 높이. 따라서 t는 뭐예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그때 밑변을 조금 센스 있게 순서 바꿔주면 더 땡큐. 높이 n. 자, 그럼 이제 뭐야? tn분의 n 갈까? 뭐 하라는 얘기였어? tn에 있는 n을 분자에 있는 n이 없애주는 거지. 맞나요? 그럼 남은 거 써보자. 뭐야? 루트 n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n. 일부러 요거 루트 n 플러스 1 그래서 먼저 쓴 거다. 분의 2잖아. 맞죠? 역수니까 분자로 2가 같지. 그 녀석에 대하여 시그마. 다시 한번 말하지만 n은 약분해서 없어졌다. 약분한 과정은 안 쓴 거야. 그래서 1부터 24까지 가래요. 뭐예요? 또 누가 봐도 유리화. 그래서 유리를 먼저 해주면은 2는 그냥 개수고 분모는 n 플러스 1 빼기 n. 그냥 1이죠. 생략.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그러면은 2는 개수로 묶어놓고 그 뒤에 들어가는 것들이 1, 2, 3, 4 넣어주면 되는데 1 넣어주니까 루트 2 빼기 1. 아까랑 똑같죠? 2 넣어주니까 루트 3 빼기 루트 2. 뭐가 보여요? 소거가 보이죠? 그러면 바로 사라졌으니까 중략. 뒤에 하나만 쓰면 됩니다. 루트 25 마이너스 24. 소거 어떻게 따라갑니까? 앞에 거, 뒤에 거, 앞에 거, 뒤에 거. 그럼 이거 남았고 이거 남았으니까 계산해주면 4, 2, 8. 답은 몇 번? 4번. 끝. 알았지? 이것도 뭐다? 활용형이다. 활용형은 식을 쓰세요가 목적이지 식을 쓰고 나서 계산이 어려운 건 아니다. 계산이 어려운 건 계산형 문제에서 따로 나와. 알았지? 내가 계속 하는 얘기지만. 알았죠? 학교 시험도 마찬가지고. 1620번 가보자. 또 뭐야? 또 원과 직선. 아까 내가 말한 그건 안네. 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의 최대 최소. 이거는 뭐 질문이 나올 수 있죠. 자, 한번 저 파트. 수학 상이죠. 도형의 방정식 파트. 잠깐 설명하고 갈까? 자, 상윤아. 원이 있어. 원 밖에 어느 한 점이 있어. 그때 원 위에 있는 어느 한 점 P가 있을 때 AP라는 길이의 최대 최소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 기억나요? 기억 안 나요? 원의 중심을 지나게 보조선을 그었을 때 반대편에 있으면 최대인 경우고 이쪽 편에 있으면 최소인 경우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중심으로부터의 거리를 찾아준 다음에 반지름을 더하면 최대값, 반지름을 빼면 최소값. 오케이? 그러면 누구도 지금 문제에 해당하는 원과 직선도 마찬가지야. 원 위에 있는 어느 한 점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라고 하면 우리 항상 수직거리 찾지. 그 거리가 가장 짧은 경우, 가장 긴 경우를 찾아봐 라고 하면 뭐 하면 돼?
결국 이번에도 항상 중심진학의 보조선을 그립니다. 그때 여기 있으면 최대값인 거고 여기 있으면 최소값인 거야. 그래서 우리는 거리를 어떻게 찾는다?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를 찾은 다음에 반지름을 더하면 최대, 반지름을 빼면 최소를 이용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문제 보면 원이 있대. 원의 센터 0,0이고 반지름의 길이 루트 n이에요. 그런 원이 있대. 근데 여기 어떤 이상한 직선 L이 있대. 그때 원과 원 위에 있는 점 P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에 대하여 최대값을 찾아주세요. 그럼 뭐 한다? 원의 중심에서부터 거리를 찾아. 선은 항상 이렇게 긋고 쫙 연결시키고 중심에서부터의 거리를 찾아. 거기다가 반지름을 더하면 그게 바로 최대인 거야. 그럼 우리가 찾으려는 A는 뭐다? 결국 일단 원의 중심 어디야? 0,0이죠. 0,0으로부터 직선 L 뭐야? 루트 nx 플러스 y 플러스 n 플러스 1는 0까지의 거리 D를 먼저 찾아요. 오케이? 에다가 반지름을 더하면 A에는 이렇게 됩니다. 알았나요? 자, 간다. 그래서 거리 어때? 이거 공식은 기억나나?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빵에서부터 p, q까지의 거리 어떻게 찾아요? 이거 공식은 기억나나? 해나? 직선과 점 사이 거리요. 하! 표정이 수상해. 너 모르는 것 같다. 아씨. 문제는 뭔데? 쭉 불러. 그렇지. 분자는 이 점을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처럼 대입을 하죠. 근데 당연히 직선 위에 있는 점은 아니거든. 그래서 계산해보면 뭔가 이상하게 나올 거야. 그래서 그거 절대값 씌우는 게 분자. 근데 분모는 뭐야? 그렇지. x의 개수와 y의 개수를 제곱해서 더하는 거다. 알았지? 자, 거리. 뭐야, 그럼 알파라. 루트 n 제곱 n. y의 개수 1 제곱 1. 더해서 루트 분해. 0,0을 빠방 대입하자면 다 사라지고 n 플러스 1만 남죠. 거기다가 절대값 씌울 건데 n이 어차피 자연수니까 그냥 무시할게요. 알았죠? 알았죠? 그럼 뭐예요? 루트 n이 플러스 1입니다. 그런데 반지름은 뭐야? 반지름 루트 n이었나? 루트 n이었지. 그게 an이야. 그러면 an을 가지고 역수를 만들어서 더하세요. 또 분모가 루트 플러스 루트. 기본형 유리하죠. 계산해야 되겠지? 알았지? 예, 끝. 정리. 요거는 그냥 시킨 대로 따라가면 되는데 이거 하나도 안 터프. 이게 무슨 터프? 나 뭐 하래? 아하? 잠깐만. 스톱. 어려울 것 같아서 질문이라고? 이 자식이. 한 면의 길이가 n 플러스 2인 정사각형이 있고 가로 세로를 n 플러스 2등분. 그럼 뭐야? 가로의 길이를 하나하나를 다 뭐? 1111111짜리로 쪼갰다는 얘기 아니야? 전체 n 플러스 2짜리. 세로도 마찬가지. 맞죠? 이런 식으로. 근데 뭐 했대? 문제에서 나와 있고 너네 거는 아마 색칠돼 있을걸? 가장 아랫줄의 모든 정사각형을 없애요. 그리고 아래에서 두 번째 줄의 정사각형 뒤에서 두 개만 없애요. 그래서 너네 책은 아마 지금 색칠돼 있지? 그지? 요렇게 색칠해놨잖아. 그 녀석의 넓이를 AN이라고 한다? AN 어떻게 돼? 일단 전체 넓이 얼마? 그냥 플러스 2의 제곱이잖아. 거기서 하나의 넓이가 얼마야? 다 1까지. 요거 넓이 얼마? n 플러스 2. 빼야지. 그리고 두 개 더. 2 빼야지. 끝. 그럼 뭐야? n제곱 3n. 항상 4는 마이너스 2 만나서 사라졌어. 이거 뭐야? 딱 봐도 분모로 들어가서 부분수술한 문제로 갈 것 같지 않네. 어쨌든 됐죠? 그럼 뭐 하면 돼요? 그냥 더하면 되네. 뭐야? k는 1부터 10까지 이거 뭐야? 이렇게 안 했어도 되네. 난 역순 줄. k제곱 플러스 3k 그냥 하면 되네. 알았지? k제곱 공식 6분의
K 공식 2분의 됐죠? 385에서 더하기 165. 끝. 답은 552번이네요. 됐지요? 어때요? 정말 쉽죠? 다음 50번. 이거는 네모. 자, 요 유형 별표. 자연수인 점유계수 찾기 별표. 자, 지금 이게 처음 등장한 건 지금 현재 우리가 시그마 수열을 배웠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는 이 규칙성이 잘 보이지 않는 녀석 가지고도 물어볼 수 있다. 어느 과목에서? 수투에서. 물론 수투에서도 시그마랑 연결시킬 수도 있어. 알았죠? 되게 자주 나온다. 그래서 너네들이 저기 수투로 갔을 때 또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겠지. 그때 지금 이거 진짜 많이 나와요. 그때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뭐 47번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야. X, Y 좌표가 모두 자연수인 점의 개수 찾기 이거야. 그때 너희들은 항상 X 좌표와 Y 좌표 둘 중 하나를 기준으로 잡아주세요. 지금 이 47번 문제는 너희가 질문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사실 그냥 Y는 X라. X가 0부터 10까지나 Y가 0부터 10까지나 개수가 똑같지. 그래서 아무나 기준을 잡아도 되는데 이게 기준을 잡는다라고 하기 전에 그냥 당연히 여기에 점이 몇 개? 11개 찍혀 있을 거 아니야. 여기 점이 몇 개? 1부터 10까지니까 또 몇 개? 9개 찍혀 있을 거 아니야. 마지막 한 개까지. 그러다 보니까 한 개부터 11개까지 그냥 다 더하면 되거든. 맞죠? 거기서 경계선 포함하는지 안 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 경계선 포함하면은 얘네들도 다 포함. 11개 포함. 근데 경계선 포함 안 하면 이거 싹 다 빠지고 이거 빠지고 이거 빠지고 여기 몇 개? 뭐 8개, 7개 이렇게 나오겠지. 여기도 점은 있어 없어? 없어. 근데 여기는 점이 있어 없어? 하나 있어. 그냥 요 놈들을 세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얘는 질문이 아닌데 자 이거를 정확하게 앞으로를 위해서 풀어주면은 다시 풀어볼게. 자 우리는 뭘 기준으로 간다? X좌표와 Y좌표가 기준이 되는 거 아무나 하나만 찾아. 지금은 똑같으니까 X로 하든 Y로 하든 똑같으니까 나는 그냥 X로 잡을게. 근데 나중에 예를 들어서 루트 X면 얘들아 0부터 100까지 하면은 Y는 몇 개? 10개밖에 없잖아. 정수가 0부터 10까지밖에 10개, 11개밖에 없잖아. 근데 X는 0부터 100까지 101개나 되지. 당연히 Y를 기준으로 하는 게 편하겠지. 근데 반대로 만약에 X제곱이었으면 정수인 점의 개수 찾기 하면은 뭐야? 당연히 X좌표가 편하지. 왜? X는 1, 2, 3, 4만 하면 되잖아. 그죠? 근데 Y는 1부터 16까지 16개를 해야 되거든. 그래서 X를 기준으로 갈 거다. 이 말이야. 알았지? 자, 지금은 똑같으니까 X를 기준으로 갈게요. 그래서 X가 0인 것부터 해서 1인 거, 2인 거, 점점점 해서 마지막 10 혹은 9까지만 뭐 본다던가 합시다. 알았죠? 자, 근데 지금은 정확하게 다시 보자. X, Y 좌표가 모두 자연수인 거 찾기지. 맞죠? 경계는 포함하긴 하는데 자연수만 찾는 거니까 0인 거는 일단 빠지고 1일 때는 뭐만? 요거 하나만. 왜? 이거 Y 좌표가 1이잖아. 자, 다시 2일 때는 뭐야? 자, 이 함수를 이용해야 된다. Y는 X에 대입하면 Y좌표가 뭐 나오거든? 2 나오거든. 그럼 거기서부터 정수네. 그 밑에 거는 전부 다 정수. 마지막 10 넣어도 뭐 나와? Y는 X다 보니까 Y좌표가 10 나오거든. 그래서 여기까지 몇 개? 1부터 10까지 몇 개? 10개. 그래서 여기 1개, 여기 2개, 여기 10개.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의 합 55개 하면 되는 거예요. 알았어? 그럼 너네가 질문한 요거 49번이었나? 50번? 50번을 넘어가기 전에 50번 가자. 50번을 갈 건데 자 빈칸 추론이 아니라 그냥 서술형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먼저 방향 보여준 다음에 책이랑 방향이 똑같은지 한번 생각해보자. 알았죠? 자 간다. 어떤 함수야? 아까 내가 말했던 y는 루트 x죠. 그죠? 간다. y는 루트 x에 대하여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x축 및 x는 n제곱으로 둘러싸여 있는 점 중에서 여기가 n제곱 n제곱만 쓰자. 그때 y좌표는 당연히
n 나왔을 거야. 그때 도형의 내부에 있는 점. 지금은 사실 보통 웬만하면 단 경계선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뭐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지금처럼 도형의 내부라고 할 때는 경계선 당연히 포함 안 한다. 안쪽만 못 외우니까. 경계는 포함 안 하는 거야. 그렇게 말 안 할 때도 있다. 어쨌든 요 내부에 있는 점 중에서 뭐랑 루트 x랑 x축과 이거로 둘러싸이는 이 도형의 내부니까 요 안쪽이겠죠. 점 중에서 x, y 좌표가 모두 정수인 점의 개수를 찾아보자라고 합니다. x를 기준으로 갈래? y를 기준으로 갈래? 당연히 y. 왜? y가 몇 개 안 되잖아. x는 n제곱개의 y는 n개의 정수들을 기준으로 가야 되니까 y가 변하지. 그래서 y가 1일 때, y가 2일 때, y가 3일 때 기준으로 가면 돼. 자, 간다. y가 1이 나와. 그때 x좌표 찾아요. y가 2가 나와. 그때 x좌표 찾아요. 마지막 y가 n이 나와. 그때 x좌표 찾아놨어요. 하나만 더 찾을까? y가 n-1이 나와. 그때 x좌표. 겠죠. 맞죠? 자, 그때 내부에 있는 점들 중에서 x, y 좌표가 모두 정수인 것을 찾아보자. 어떻게 찾아주면 돼? 자, 내부 그리고 정수. 알았지? 경계는 포함 안 한다라는 의미다. 자, 그럼 여기 y가 n인 거. 정수인 점 있어 없어? 이거 없는 거죠? 맞죠? 자, 그럼 여기는 한번 생각해봐. 이 점은 포함 안 하지. 이 점은 포함 안 하지. 경계니까. 근데 이 사이에 있는 모든 점들 다 포함 아니야? 그지? n-1의 제곱보다 하나 큰 거, 두 개 큰 거, 세 개 큰 거 해서 n 제곱보다 하나 작은 것까지의 점을 다 세야 되는 거 아니야? 몇 개야? 여기서 이걸 뺀 다음에 하나 더 빼. 왜? 이 안에 있는 정수를 찾는 거니까. 등호 둘 다 없는 걸 찾는 거니까. 그럼 뭐 나와? 2n 빼기 1. 2n 2개. 그 다음 하나만 더 찾을까? n-이면 어땠을까? 여기서 x좌표 뭐였을까? n-2의 제곱이었겠죠. 그럼 우리는 y좌표가 n-2가 되는 점들 중에서 x좌표가 정수인 거는 뭐한다? 이 함수의 x좌표, 여기서의 x좌표 두 개를 기준으로 그 사이에 있는 것들 전부 다 셀 거예요. 점점점점점점 여기까지. 그래서 이번에도 n제곱, n-2의 제곱과 n제곱의 안쪽에 있는 것만 셀 거니까 둘이 빼서 1 더 빼면 되지. 그럼 뭐 나와? 4n-5개 됐냐? 그리고 마지막 제일 밑에 거. 여기는 어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y좌표가 1이 되는 점들 중에서 x좌표가 정수인 것들 찾아가 보자. 그럼 어때? 1은 포함 안 하지만 x가 1인 건 포함 안 하지만 x가 2인 거, 3인 거, 4인 거부터 시작해서 n제곱 직전까지는 세야지. 그럼 또 뭐야? n제곱에서 1을 뺀 다음에 1 하나 더 빼야지. 여기서 몇 개 나와? n제곱 마이너스 2개가 나오는 거야. 그 놈들을 다 더해주면 답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흐름 잡아주면 돼. 알았냐? 알았냐? 자, 그럼 이제 얘가 하는 걸 따라가 보자. 힘들어. 자, 가보자. 얘는 왜 2인 것 따로, 3인 것 따로, 4인 것 따로 해서 점점점 늘려나가는지 나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n이 2인 것 해보자. 그럼 뭐야? 이 첫 번째 상황은 그냥 y는 루트 x가 있고 여기에서 x가 n이 2니까 x가 2제곱 4일 때 이 안에 있는 걸 찾아가 보자. 그때 뭐 하라고? 방금 내가 한 것처럼 이놈의 y좌표 찾아가. 2밖에 안 되지. 그지? 그리고 여기는 0일 거고 당연히. 그리고 여기에 1 하나 있겠지. 자, 그럼 우리는 어디서 찾아주면 돼? 경계 포함 안 하는 것 중에서 x, y 좌표가 모두 정수인 거. 맞지? 그러면은 x, y가 0인 거 포함 안 해도 되지. y가 2인 거 포함 안 해도 되지. 이거 경계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만 셀 건데 그게 하필이면 여기가 1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거 안 셀 거고 이거 안 셀 거니까 2,1 하나, 3,1 하나 그냥 세 가지고 두 개 하는 거야. 알았냐? A2는 그냥 2라는 값이 나오는 거야. 알았죠?
그럼 이번에는 3 이상일 때 한번 구해보자 라고 하면서 내가 하고 있는 말을 하고 있을 거다. 그래서 요 놈들을 다 더해봐야지 라고 하는 거야. 근데 여기도 규칙성이 안 보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뭘 때? 그냥 여기가 뭘 때? 만약에 K라면 그때 점의 개수를 K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봐. 그거를 시그마 해주면 끝나겠지. 어디부터? 1부터 N-까지. 알았음? 그렇게 잡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지금 위에 그림에서처럼 1과 n-1 사이에 있는 k를 가지고 여기 k를 가지고 y좌표를 기준으로 잡겠다는 얘기지. 그리고 내부에 있는 점들 중에서 x좌표가 정식을 찾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함수에 딱 걸쳐있는 요 점, 포함 안 하는 요 점, x좌표가 일단 k제곱이거든. 그리고 여기 끝점, 무조건 n제곱이잖아. 그럼 그 안쪽에 있는 점들은 뭐해? 둘이 빼서 1 더 빼면 돼. 이렇게 n제곱에서 k제곱을 뺀 다음에 한 개 더 빼면 돼. 오케이? 그게 여기. 그래서 BK는 n제곱 마이너스 1에서 k제곱까지 빼면 돼. 그래서 그 BK라는 개수를 1부터 n-1까지 싹 다 더합시다가 나오는 거야. 알았니? 알았니? 그래서 여기는 뭐다? 여기부터 쓸까? 여기서부터 센 거지. y좌표가 k인 것 중에 k제곱 플러스 1, 두 번째 점 k제곱 플러스 2, k제곱 플러스 1, k, k제곱 플러스 2, k, 점점점점. 그럼 여기 마지막 뭐야? 이거 전 n제곱 마이너스 까지 셀 거야 라는 얘기고, 그때의 개수는 둘이 빼서 하나 더 뺀 거. 그거를 뭐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거 먼저 쓴 거지. 알았죠? 그러고 나서 시그마 계산하래. 요거 계산해보자. 뭐야? 시그마 k가 1부터 n-1까지. n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제곱을 시그마 하는 거야. 시그마에서는 k만 변수네. 그러면 이 n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거는 k 입장에서 보면 그냥 상수일 뿐이네. 그래서 n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상수를 몇 번? n 마이너스 한 번 더하는 거고. 두 번째 k제곱 공식은 뭐예요?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지. 알았니? 알았니? 끝. 그러니까 n 대신에 n-1 들어갔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6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2n 플러스 1의 n 자리에 n-1을 다 쓴 거지. 그것이 정리하는 거야. 알았죠? 그래서 뭐 꼭 계산할 필요 없지. 이거 자체를 원래는 정리한 게 다겠지만 이 상태로 둬. 어차피 우리는 다에다 뭐 할 거잖아. 다를 GN이라 두고 거기다 6 넣을 거잖아. 그럼 여기다 6 넣으면 되지. 알았죠? 계산 생략할게요. 정리. 이런 원리로 찾아준다. X좌표든 Y좌표든 개수가 적은 놈을 기준으로 딱 잡아서 그때 이 Y좌표와 뭐 경계 끝점이라든가 또는 두 Y좌표를 찾아서 또는 X좌표를 찾아서 그 속에 있는 안쪽에 있는 점들의 개수를 찾아주는 방식으로. 알았죠? 끝! 정리. 말이 어려웠네. 이걸 뭐 이차함수로 생각해서 A는 뭐 등차수열입니다. 이런 거 안 밝혀도 돼. 전혀. 알았죠? 이차함수란 말도 없고, 그죠? 대칭성이 존재하는지도 몰라. 그냥 F3과 F15 딱 하나 같은 것 뿐이야. 생각보다 조건이 적어. 그래서 이거는 생각보다 단순한 문제일 거다. 어쨌든 우리는 fn이라는 함수 값은 뭐다? an들을 1항부터 그 n항까지 더한 놈을 fn이다라고 하는 거지. 맞죠? 그럼 지금 뭐야? 요 놈 y좌표 뭐야? f15잖아. 그지? 그 f15가 뭔데? 그냥 1항부터 15항까지의 합인 거지. 맞지? 이거 딱 밝혀지는 순간 요거 뭐 하고 싶어? m보다 15가 큰 거지. 그지? S15에서 빼버리면 되네. 뭐? 이거 전까지의 합을 m-1 번째까지의 합을 빼면 되겠네. 그럼 결국 뭐다? F15에서 Fm-를 빼는데 그게 음수가 되면 되는 거야. 그 말은 F15보다 Fm-1이 크면 돼. 그럼 m-1들은 어디 들어가면 돼? 요런데 m-1 있으면 다 성립하는 거야. 그런데 그런 거 중에서 m-1 중에 제일 작은 값을 찾아주면 그걸로 m 제수값 찾아주면 되겠지. 그럼 m-1을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값, 작은 값은 뭐야? 4 아니냐?
그러면 m의 최소값은 5네. 끝. 이게 다잖아요, 얘들아. 알았죠? 이건 졸라 쉬운 문제. 알았음? 끝. 정리. 88번. 그냥 말이 어려웠던 거지. 어려워 보였다고 할까? 아까 그 사각형 그 어려워 보여서 질문한 것처럼 방금 80번도 그냥 어려워 보여서 질문한 걸 거다. 이거 질문한 사람. 알았죠? 정리하세요. 나. 자, 이 이상의 자연수에 내려. 집합. 3에 이 k-1승을 원소로 갔는데 k는 1과 n 사이에 있는 모든 자연수들. 그지? n이 뭔지는 몰라. n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k에 1 넣어주면 3에 1승, 3에 3승, 3에 5승 이런 식으로 가겠지. n이 예를 들어서 10이면은 뭐 3에 19승까지 많이 가는데 어쨌든 3에 몇 승? 홀수승이잖아. 어디까지인지는 아직 명확하진 않지만. 맞죠? 그때 서로 다른 두 원소를 곱해서 만들 수 있는 수들을 원소로 갖는 또 다른 S가 있어. 그러면 S는 어떤 원소를 가질까? 3의 짝수승들을 원소로 가지지 않을까? 맞죠? 어디서부터? 3의 2승? No. 4승부터. 왜요? 왜 2승은 못 가져요? 자, 저런 원소들 중에 서로 다른 두 개의 원소만 곱할 수 있다 보니까 제일 작은 건 3의 1승이긴 한데 3의 1승과 3의 1승을 곱한 3의 2승은 못 만들지. 제일 작은 건 3의 1승부터 3의 3승까지만 가능하지. 그래서 3의 4승이 제일 작은 원소. 알았죠? 근데 그 다음 원소인 3의 몇 승? 짝수승이라고 했죠. 6승, 8승들은 가능할 수 있겠지. 물론 n의 크기를 모르니까 8승은 함부로 무조건 갖는다라는 말은 아니다. 이런 규칙을 가지고 갖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마지막은 뭐겠어? 얘가 가질 수 있는 제일 큰 홀수가 어디야? 요거 어디까지 갈 수 있어? 2n-1까지 갈 수 있죠? 근데 얘는 2n-1승과 3의 2n-1승을 곱한 3의 4n-2승은 못 만들고 서로 다른 거니까 그 다음 지수인 2n-3승 요들이 곱한 거 맞죠? 요들을 지수로 갖는 것들끼리 곱한 거 그러니까 3의 몇 승? 4n-4승까지는 가능한 거지. 이게 S의 원소들인 거지. 여기까지 이해됐냐? 그러고 나서 S의 원소의 개수를 찾아주세요 인 겁니다. 원소 몇 개야? 이 지수만 2 곱하기 2, 3, 4부터 해서 2n-2까지 나오는 수들 몇 개? 2n-3개. 오케이? 끝. 여기까지. 됐냐? 끝. 그러면은 시그마 졸라 쉬워졌죠. 그래서 이것도 뭐다? FN을 찾아오는 거. 뭐 원소의 개수, 집합의 원소의 개수, 뭐 그런 것들을 읽어주는 방법을 묻고 싶었던 거지. 이게 어려웠던 건 아니야. 자, 근데 여기서 또 마지막 이상 장난쳐놨네. 그지? 뭐 시작이 1부터가 아니죠. 2부터죠. 그럼 요걸 푸는 방법은 나는 두 가지인 것 같아. 그리고 이 단원이 시그마라는 걸 생각하면은 여기까지 찾아온 건 시그마가 아니지 얘들아. 그냥 집합인 것 뿐이지. 그럼 여기서부터 시그마를 써야 되다 보니까 시그마를 쓰는 게 아마 모범 답안일 것 같기는 해.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하게? 1부터 공식을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1는 얼마? 마이너스 1은 다시 빼세요라고 풀고 있지 않을까? 이건 내 생각. 알았죠? 1 넣어주면 마이너스 1이잖아 이게. 그래서 1부터 다시 더할 거니까 1을 넣었을 때 이 값 마이너스 1은 다시 빼야 되겠지? 그렇게 계산하는 게 일단 이 문제가 원하는 것 같기는 해. 그런데 굳이 이렇게 계산 안 해도 되지. 내가 생각하는 모범 답안은 이거 사실 등차 수열 아니냐? 그죠? 등차 수열을 두 번째부터 더하든 다섯 번째부터 더하든 어쨌든 중간중간 빠진 거 없이 다 더하면 그건 꼭 등차 수열 합이잖아. 등차 수열 공식 써. 2분의 항의 개수 2부터 11까지니까 10개. 첫째야 2 넣어주면은 1.
끝항 11 넣어주면은 22 빼기 3, 19. 됐죠? 답이 99가 아닌가 이게? 아, 1 더 해야 되네. 100이네 100. 그래서 어쨌든 알았죠? 위에 거 아까 계산 잘못했다. 1 빠뜨렸더라 내가. 32죠 이거? 이거 계산하면. 어쨌든 답은 100. 알았지?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자, 잠깐 쉬었다가 오늘 여기로 넘어가 보자. 수학적 비나법. 자, 이제 마지막 단원 하나 남았는데 지금 뭐 우리 반은 관련 없는데 아름고 같은 경우는 비나법이 안 나온다라고 벌써 얘기를 했거든. 혹시 너네들 학교도 비나법 안 나오거나 하면은 얘기해줘. 그래서 뭐 만약에 셋 다 안 나오면은 너네들 학교 두 개가 다 안 나오면은 그냥 이 단원 사실 시험 대비 안 해도 되니까 아예. 알았죠? 물론 뭐 한 학교만 빠진다. 예를 들어 양지고만 빠진다 하면은 양지고는 뭐 비나법 빼고 풀면 되고. 알았죠? 줄 때는 일단 자료는 다 주고 할 거니까. 잠깐만. 자, 어쨌든 요 귀납법 단어는 크게 보면 두 가지 파트로 나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으로 나눠서 수업을 하게 될 거야. 그 다음 시간에 해야 되는 두 번째 파트는 그렇게 양은 많지 않고 대신에 설명이 좀 길어져서 일부러 좀 나눠서 설명하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은 오늘 하는 내용이 좀 더 양은 많지, 뭐 숙제 양이 많다는 건 아니고. 어쨌든 수학적 귀납법을 두 가지 파트로 나눠보면은 첫 번째는 수열의 귀납적 정의입니다. 여기가 이제 그 내가 자주 말하던 수능에서 킬러 문제가 어디서 나와? 라고 했을 때 내가 수열에서 나온다고 했지. 그게 다 여기서 나와. 그래서 여기는 단원 자체가 사실 좀 어렵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한 증명인데 이거는 사실 거의 내신용이라 보면 돼. 학교 시험에서는 거의 항상 한 문제 정도는 내고요. 그게 서술형일 수도 있고. 수능에서는 근데 뭐 하나 나온다고 하기는 하는데 내가 이제 나중에 너희들이 고3이 되고 수능 대비를 하거나 할 때는 내가 좀 어려운 문제들도 풀릴 거야. 근데 저 수학적 귀납법에서 나온 거는 그 아무리 어려운 거라고 해봐야 킬러 문제급은 아니야. 그래봐야 빈칸 출연형일 뿐이거든. 서술형이 없으니까 수능에서는. 알았죠? 대신에 귀납법이 수능에서 나온다라고 하면은 수능에서는 어떤 식으로 좀 내냐면은 귀납법의 흐름을 모르면은 아예 건드리지 못하는 빈칸 네모를 한 개에서 두 개 정도 넣을 겁니다. 그래서 그 흐름 잡는 연습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알았지? 대신에 이제 내신용에 초점 맞춰서 각각 유형이 요 안에 세 개밖에 없거든. 그 세 개 유형마다 어떤 풀이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들을 좀 비교해주면서 설명할 겁니다. 알았죠? 어쨌든 딱 그거 세 개 남는 거고, 오늘은 요거 효율 귀납적 정의를 하는데, 국어에서 배우는 귀납이나 연역, 귀납의 정의가 뭐야라고 하면은 뭐 구체적인 사실을 통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일반적인 사실을 도출하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수학에서는 그거 다 필요 없고요. 결국 수열의 귀납적 정의, 귀납적으로 정의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너네한테 두 가지를 제공합니다. 하나는 특정 항을 줄 거야. 보통 일반적으로는 첫째 항을 주겠지. 근데 뭐 여섯 번째 항이나 다섯 번째 항을 줄 수도 있고 어쨌든 첫째 항을 줍니다. 그러고 나서 뭘 제공을 하냐면은 이웃하는 항들 간의 관계, 이웃하는 항들 간의 관계, 항들 간의 관계를 말로 주는 문제들도 있기는 한데 대부분 식으로 줘요. 그래서 그 관계식을 나는 뭐라 불러주냐면 앞으로 점화식이라고 불러줄 겁니다. 오케이? 자, 근데 요즘은 뭐 한자로 된 명칭들을 사라지게 하다 보니 역시 점화식이나 뭐 몇 급수 사라졌던 것처럼 점화식이라는 명칭을 안 쓰지. 그냥 이웃하는 항들과의 관계식 할 거예요. 어쨌든 저 식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사실 수열이 뭔지가 밝혀집니다. 알았지? 그때 제일 먼저 기본적인 점화식이라고 해서 공식으로 들어가는 녀석들이 있는데 이게 점화식마다 뭐 공식이 정리되어 있는 거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공식을 쓸 수 있는 수열에 대한 점화식, 우리가 쓸 수 있는 수열, 일반 항이나 합공식 알고 있는 수열 딱 두 개 있지. 뭐뭐 있어? 등차 등비. 그래서 기본적인 점화식은 등차 수열에 대한 그리고 등비 수열에 대한 점화식을 말하는 거야. 첫 번째 an 플러스 1 다음 번째 항을 만들기 위해서는 an 그 전의 항에다가 d라는 값을 더해서 만들어주세요. 이거 무슨 수열이야? 여보세요. 무슨 수열이야? 해나야. 무슨 수열이야? 알잖아? 어?
그렇지. 등차 수열. 근데 등차 수열에서 뭘 알고 있어? 저 D가 뭐야? 공차. 일단 D를 쓸게. 두 번째, AN 플러스 1. 다음 번째 항을 만들기 위해서 AN 그 전에 항에다가 R을 곱해서 만들어주세요. 무슨 수열? 등비수열이고 공비가 R인 것까지 알고 있는 거지. 그런데 등차 수열을 제거하는 또 다른 방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A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AN 플러스 1. 2. 뭐예요? 가운데 항을 만들고 싶은데 그거의 두 배는 그 전의 항과 그 다음 항의 합과 같습니다. 뭐야? 등차 중항. 그래서 여기서는 뭘 한다? 등차 수열이다라는 말까지는 알지. 근데 공차라 몰라. 얘랑은 다르게 공차는 모르죠. 그럼 공차를 모르다 보니까 공차를 구할 수 있는 항 두 개를 준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땡큐하게 첫째 항과 둘째 항 주면은 그냥 냅다 빼버리면 바로 D가 나오는 거고. 뭐 한 5번째 항과 8번째 항을 주면은 빼면은 3D가 된다는 걸 이용해서 D 찾으면 되지. 알았죠? 다음. 등차 중앙 나왔을 때 뭐도 나오겠지. 등비 중앙도 나오겠지. 그래서 가운데 항의 제곱은 그 전의 항과 그 다음 항의 곱과 같다. 이게 등비 중앙을 이용해서 등비수열임을 보여주는 점화식이야. 그래서 지금 아까 내가 말했던 그 월터반 거기 같은 경우는 유형 1번과 유형 2번만 딱 숙제로 나갔습니다. 3번도 했나? 1번 등차 수열, 유형 2번 등비 수열. 어디 가서? 여기 등비 수열. 자, 그래서 등차 수열은 어떻게 푼다? 자, 일단 간다. 요거 봐봐. 저기 두 번째 식은 나오죠? 자, 이게 뭘 알려주는 겁니까? 공차가 5인 등차 수열이라고 말을 했지. 자, 너네가 한번 생각해봐. 첫째 항이 3이고 공차가 5인 등차 수열이라고 해서 뭔가 이상한 질문을 하면 항상 뭐해? 우리 일단 뭐 일반항을 쓰든 중항을 쓰든 합공식을 쓰지. 그거랑 지금 뭐 다른 게 있어 없어? 없습니다. 등차 수열인 걸 알고 공차가 5인 것까지 알았다면 너희들은 그냥 뭐 하세요? 보자마자 그냥 일반항 세워달라고. 알았지? 또는 이렇게 안 쓰는 거 알죠? 공차가 5인 걸 알았다면 5n으로 시작하고 첫째 항이 3이니까 빼기 2만 붙여줘도 돼. 오케이? 지금은 일반항. 근데 뭐 가끔씩 이런 걸 물어보면은 등차수열 합공식을 그냥 쓰라는 얘기. 즉 유형 1번은 등차수열이라고 명시는 안 할 텐데 등차수열임을 이 식을 통해서 줄 테니 그걸 이용해서 너네들이 그냥 일반항 세워주세요라는 말밖에 없다. 그래서 설명할 게 없는 단원이라 보면 돼. 알았음? 유형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 유형 2번 하나만 들어볼게. 자, 보기 들어 모아요. 자, 예를 들어 1706번을 푼다고 치자. 자, 어디를 먼저 딱 보자마자 보이는 거 뭐 있어? 요거죠. 요걸 딱 보자마자 우리는 AN은 뭐 한다? 등비수열이다 라는 것까지만 하는 거지. 그럼 너희들은 요 두 개를 가지고 뭐 합니까? 나눠주세요. 그러면은 공비 3승이 나오죠. 얼마예요? 8. 공비가 2가 나왔네. 그럼 이제 뭐 한다? 일반항 세워주면 되지. 알았지? 대신에 첫째 항이 안 주어져 있지. 그럼 첫째 항은 뭐 2분의 3으로 계산을 하든 또는 2를 넣었을 때 3이 나오도록 2분의 3을 붙인다고 하든 어쨌든 편한 대로 잡고 일반항 찾았으면은 이제 뭐 하면 돼? 합을 물어보면 합공식 쓰면 되고 뭐 특정항을 물어보면 특정항에 그냥 일반항에다가 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유형 1, 2번은 이거예요. 설명할 게 없죠? 그럼 이제 사실은 유형 3번부터 또는 유형 4번부터가 진짜야. 기본적인 점화식은 그냥 등차수열, 등비수열 공식 잘 기억하고 있니? 그거 물어보는 게 밖에 없고 이제부터 여러 가지 점화식 하면서 새로운 점화식을 만나야 되는데 자, 교육과정이 너희들 교육과정으로 바뀌면서 혹은 넘어올 준비를 하면서 직전 교육과정 마지막에 그리고 너희들은 뭐가 됐냐면 이 여러 가지 점화식이 사실은 4가지였어. 근데 첫 번째 2가지는 너희들이 규칙 찾는 문제인데 세 번째, 네 번째 이 2개의 점화식들은 공식을 외워서 접근하던 시절이 있었음. 바로 직전 교육과정이었는데 그때 이제 너네 교육과정을 넘어오기 직전 한두 해 정도는 있잖아. 그 세 번째, 네 번째 점화식들을 안 냈어요, 학교에서. 이건 학교 시험에서 안 낼 거야 라고 하는 학교들이 진짜 많았어. 왜? 어려워하니까. 근데 너희들은 아예 사라졌다. 볼 필요가 없는데 어쨌든 점화식을 뭐 한다? 공식으로 접근하는 문제는 이제 없다는 얘기야. 그럼 앞에 거 2개처럼 뭐만 남았다? 직접 규칙 찾기만 남았다. 그때 여러 가지 점화식이라고 해서 내가 설명을 해주는 유형이 한 2개 있기는 하지만 그거 말고 새로운 점화식들도 너희들 많이 만날 거야. 내가 써주는 거 2개 말고도.
근데 그 녀석들도 결국 규칙 찾는 방식은 다 똑같아. 그래서 사실 요즘 이거 안 해도 돼요. 안에 있는 거 자체를 그냥 하나하나의 유형처럼 설명해도 되지. 어쨌든 여러 가지 정만식의 첫 번째는 뭐냐면 an 플러스 다음 번째 항을 만들기 위해서 뭐 해주세요? an 그 전의 항에다가 뭔가를 더해주세요. 자, 여기서 이 더하는 대상이 하나의 상수면 등차수열이겠지. 근데 n에 따라서 달라지는 녀석을 줬다. 오케이? 그러면 너희들이 푸는 방식은 뭐 한다? 규칙을 너네가 스스로 찾는 거야. 오케이? 자, 어떻게 하는데요? 이거를 설명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어. 딱 교과서 방식으로 설명해 줄게. n에다 1 넣어봐. A2는 A1 더하기 F1. n에다 2 넣어봐. A3는 A2 더하기 F2. 쭉 갑니다.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AN이잖아. 일반항. n에다가 n-1을 넣어요. 그러면 얘는 AN이 되고요. 얘는 AN-1이 되고요. 얘도 FN-1이 됩니다. 그때 이 식을 뭐 한다? 밑에 쓰면 안 보일 것 같아서 성훈이가 옆에다 쓸게. 다 더해봐. 그럼 좌변은 A2, A3부터 AN까지 합. 근데 우변은 F1, 2, 3, 4 얘네들도 더해져 있지만 A1부터 AN-까지 더해져 있지. 그럼 양변에 똑같이 더해져 있는 놈들 다 사라지면 좌변에는 AN만 남고 우변에는 A1만 남고 대신에 FN들이 더해져 있게 되는 거야. 알았음? 끝. 너네 교육과정 전에는 이 네 가지 정만식을 다 하다 보니까 이걸 일일이 만든다기보다 이걸 외우세요로 더 많이 설명했었어. 막 개차 수열이란 명칭 가지고 오면서. 근데 요즘은 그렇게 설명하시는 사람들 잘 없고요. 그냥 이걸 외운다기보다는 이 흐름을 기억하세요라고 해요. 뭐해? n에다가 1, 2, 3, 4 넣어보면 규칙 찾는다. 그 규칙이 식으로 나오는 규칙인 것뿐. 말로 끝나는 규칙이 아니라. 알았음? 두 번째 정만식은 얘가 약간 등차랑 비슷하게 생겼다면 얘는 등비랑 비슷해. A에다가 뭔가 곱해서 다음항을 만드는데 그 곱하는 대상이 n에 따라 달라지는 녀석. 그래도 뭐 한다? 우리는 n에 1, 2, 3, 4 넣는다. 요즘은 이제 1, 2, 3, 4 넣어보면 규칙 찾는다가 이제 모범 답안이라 그랬죠. 그래서 방금 등차수를 요거 한 것처럼 똑같은 말이 없어. 써보면 어때? 얘는 A2는 A1에다가 곱하기 F1. 얘는 A3는 A2에다가 곱하기 F2. 쭉쭉쭉쭉. AN은 AN-1에다가 곱하기 FN-1. 자, 그럼 이번에는 양변을 싹 다 뭐 하면 될까? 아까는 얘네가 더하기 했으니까 더해도 상관없었지만 이번엔 더하기 이걸 다 더한다고 해서 뭔가 정리가 되진 않아. 얘네가 곱하기 때문에 차라리 싹 곱해줘요. 그럼 왼쪽은 A2부터 AN-을 넘어서 AN까지 곱해져 있고 얘들은 F1, 2, 3도 곱해져 있긴 한데 A1부터 AN-까지 또 곱해져 있지. 그럼 양변에 똑같이 곱해지는 녀석은 양변에 나눌 수 있겠네. 그래서 남는 거 좌변은 AN만 남고요. 우변은 A1만 남고요. 대신에 뒤에 붙은 게 F1, F2 얘네들이 곱하기로 남아있어요. 하면 끝나. 그래서 이것도 뭐 공식을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일반항을 외우는 게 아니라 이 흐름을 기억을 해야 된다. 알았어? 그렇게 1, 2, 3, 4 넣어보면 규칙 찾기가 남아있어. 그리고 이제 그 외 나머지 점화식들은 전부 다 1, 2, 3, 4 대입하면 규칙 찾기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여기 수학적 비난법 단원이 있잖아. 너희들이 생각보다 어려운 단원들이 몇 개가 있어. 어려운 유형이랄까? 그런 게 몇 개 있어. 그 다 왜 그러냐면 있잖아. 유형 6번 봐봐. 뭐라 돼 있어? 주어진 식의 n에 1, 2, 3, 4 넣어보며 규칙을 찾는다. 이게 풀이야. 이런 점화식 나도 처음 봐요. 이런 점화식 나도 처음 봅니다. 이런 점화식들 나도 처음 봐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한다? 외우거나 풀이를 이렇게 하면 되겠네를 보자마자 알면은 땡큐지만 보통은 외우고 있거나 흔히 만나던 점화식들이 아니라서 넣어보다 보니 이번에는 양면을 더하면 되겠네. 넣어보다 보니 일정하게 이렇게 변화하네. 그런 것을 너희들이 스스로 찾아가는 거야.
또는 1, 2, 3, 4 넣다 보니까 똑같은 값들이 반복돼서 나오네. 오케이? 뭐 그런 규칙들이라던가. 아니면은 처음부터 뭐 한 5번째까지 이렇게 변하다가 5번째 항부터는 계속 6번째, 7번째 갈 때까지 계속 똑같은 값이 111이 나오는 거야. 오케이? 그럼 1, 2, 3, 4까지는 뭔가 이상한 값이었지만 5부터는 전부 다 11111 이라는 것도 규칙이 될 수도 있고. 알았죠? 뭐 기타 등등등의 규칙들은 전부 다 뭐 한다? 넣어보면 규칙 찾는다. 그럼 이 이후에 풀어야 되는 것들은 전부 다 규칙 찾기 문제야. 알았음? 그게 수능에서 킬러 문제로 나오고. 알았죠? 자, 가본다. 근데 여기서 설명해야 되는 내용이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좀 이따 설명할게. 일단 얘네들과 관련된 문제 한 2개만 풀고 넘어가자. 자, 너희들이 직접 풀어보세요. 몇 번? 1713번. 이 대표 문제랑 그 다음에 1719번 대표 문제. 이 대표 문제 2개만 빨리 풀어보세요. 자, 13번 어떻게 푸는 건지 알겠죠? 1, 2, 3, 4 넣어보면 규칙 찾기. 그지? 그래서 1 넣어주면은 A2는 A1 더하기 3 곱하기 1. 이거 3으로 계산하지 마세요. A3는 A2에다가 더하기 3 곱하기 이것도 계산하지 마세요. 어쨌든 우리는 이걸 쭉 가서 A에는 AN-1에다가 더하기 3 곱하기 N-1 이걸 뭐 할 거잖아 우리. 더 할 거잖아. 그지? 그때 얘네들 다 사라지면서 남는 건 AN만 남고 얘는 A1만 남고 그 다음에 더해지는 건 어차피 우리 시그마 다시 써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3K로 가고 K를 어디서 1부터 N-1까지 가면 되잖아. 이것만 계산해주면 끝.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게 유형 3번. 알았죠? 유형 4번은 어떻게 되는 거? 19번. 이건 어떻게 되는 거? 이것도 역시 넣어보면 규칙 찾겠지. A2는 뭐예요? A1에다가 곱하기 뭐 2분의 2 곱하기 1. 이것도 2분의 2로 계산해서 1 하지 말고. 오케이? 그 다음에 A3를 구해주면은 뭐야? A2에다가 곱하기 뭐야? 3분의 2 곱하기 2.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맞죠? 쭉 갑시다. AN. AN-1에다가 넣어주게 되면은 남는 게, 곱하기. 남는 게 뭐예요? 분모는 N. 분자는 2 곱하기 N-1. 그거를 이제 싹 다 뭐 할 거야? 곱하기로 들어갈 거거든. 그럼 곱하기를 이루고 있는 얘들 다 사라지면서 저변에 남는 건 AN이고, 우변에는 일단 A1 남아있고, 남은 것들이 어때? 얘네들은 2가 N-3번 곱해졌겠지. 그죠? 남아있는 얘네들은 뭐예요? 지금 보자마자 뭐냐면 일단 쭉 써봐. 2분의 1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그 다음은 당연히 4분의 3이겠지. 거기서 n분의 n-1까지 곱해지니까 이렇게 엮어내는 거 알잖아. 그걸 너희들이 찾아야 된다. 내가 설명해서 하는 게 아니라. 뭔 말 알? 끝! 그럼 이제 뭐 A4는 구하면 되지. 알았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끝! 자, 그래서 가볼까? 그러면 이제부터 나오는 거는 설명이 필요한 유형들도 한두 개 있을 수 있으나 나머지도 웬만하면 규칙 찾기야. 근데 여기서 보통 설명을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아. 이렇게 약간 유형 설명처럼 하진 않는데 나오면 꼭 한 번은 설명해야 되는 게 바로 몇 번? 유형 4번, 5번, 5번. 요 문제. 1726번 문제를 봐야 돼. 자, 이거 딱 보자마자 뭐예요? 1, 2, 3, 4 넣으면 규칙 안 나와, 이거. 요거는 이 형태 자체를 기억을 해놔라. 알았지? 알았지? 자, 뭐 한다? 요 주어져 있는 이 점화식을 뭐 해보세요? 양변을 뒤집어 보세요. 좌변은요? 우변은요? 일단은 천천히 갈게요. 얘를 뜯어. 앞에 거는 3. 뒤에 거는 보이냐? 뭐가 보이냐? AN이라는 수열은 잘 모르겠지만 AN의 역수라는 수열을 내가 만약에 BN으로 잡는다 치면은 뭐가 되는 거야? BN 플러스 1은 BN 플러스 3. 아, BN은 등차수열이 되는 거야. 그러면 BN은 뭔데? 3N으로 시작하는 등차수열이야. 첫째 항은. B1은 2니까 빼기 1 하면 되는 거지. 그게 뭔데? AN의 역수. 그래서 AN은 3N-1분의 1이에요. 요렇게 되는 거지. 요거는 뭐를 너네들이 점화식을 보자마자 역수로 만들면 규칙성이 보인다라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수열입니다. 점화식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점화식 자체를 기억을 해놔. 그래서
26번 앞에 있는 25번은 이미 역수를 만들어 놓고 지가 등차꼴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 그래서 이게 문제가 진짜가 아니라 26번이 진짜다. 그래서 유형 이름도 보면은 뭐 PAN 플러스 Q분의 RAN 꼴 돼 있죠. 맞죠? 분모는 AN에 대한 1차식 꼴, 분자는 그냥 AN에 대한 개수 B꼴. 그렇게 나와 있는 문제는 역수를 뒤집어야 규칙 나옵니다. 요거는 한 번 딱 봐놓고 형태 자체 또는 풀이 자체를 외워버리세요. 이거 말고 나머지는 규칙 찾기야. 이제부터입니다. 알았음? 그럼 내가 지금 뭔가 뭐 예를 들어서 한 문제 이거 풀어준다. 이 한 문제를 풀어줬다 해서 또는 너희들이 숙제 풀면서 대표 문제를 풀었다고 해서 이 문제가 29번을 푸는데 도움이 될까? 아니요. 29번은 29번만의 또 다른 풀이가 있는 거야. 30번은 30번만의 풀이가 또 있는 거고. 이제부터는 규칙 찾기. 알았음? 자, 어쨌든 그나마 좀 도움이 될 법한 문제 몇 개만 풀고 한두 개만 풀고 오늘 마무리 지어봅시다. 자, 어디로 가냐면 유형 7번으로 갑니다. 자, 간다. 자, 요 유형 이름 봐봐. 뭐라 돼 있어? AN 플러스 1은 PAN 플러스 Q꼴이죠. 만약에 Q가 없다면 등비지. 만약에 P가 없다면 등차지. 근데 그걸 살짝 섞어 놓은 문제. 이게 바로 여러 가지 정하식의 세 번째 문제였던 거예요. 그럼 이건 교육과정이 없어진 거네요가 아니라 이제 흔적만 남아있어. 물어보는 게 뭐 정도? A6 정도. 그러면 이거는 일반항 찾을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그냥 1 넣어서 A2 구하고 2 넣어서 A3 구하고 3 넣어서 A4 구하고 A5 구하고 A6 구하면 답이야. 알았지? 그런 식으로 물어보는 게 요즘의 대부분이다. 근데 이 문제는 마플 시너지 문제집은 옛날 방식을 연습을 시키고 싶대. 그래서 물어보는 게 A10 정도도 물어봅니다. 이거는 빼세요. 이젠 안 물어봐요. 풀지 말고 차라리 그냥 한 이거는 풀어. A6 정도는 그냥 뭐 할? 그냥 5번 연산하셈? 요 연산이 어려운 거 아니잖아. 맞죠? 그렇게 해서 답 내고 이런 문제들은 다 빼세요. 43번, 44번 같은 것들은 빼세요. 이젠 빼셔도 됩니다. 이건 사라졌어. 이제 낫네. 맞지? 그 적당히 지워. 그 책 찢어지겠어요. 예. 그러면 대신에 그 흔적이 뭐만 남아있다? 지금 정도 요거 42번처럼 A4, A5, A6 정도만 물어본다. 그거는 뭐하기? 그냥 일일이 대입하면서 답 찾기. 알았지? 그 아까 내가 말했던 지난 교육과정의 마지막 한두 회 정도는 이거 안 낼 거야 라고 하는 학교들 많았다고 했지. 걔네들도 시험에 내면은 그냥 물어보는 게 A5, A4 정도만 물어봤어. 알았죠? 자, 그럼 이제 요 녀석에서 배울 건 하나도 없나? 아니, 유형 8번은 반대로 별표를 쳐야 돼요. 이 유형에 대한 활용형. 자, 지금 이 문제 한번 생각해봐. 45번을 한번 푼다고 생각해봐. 자, 보기 들어봐. 관계식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관계식 구하겠지. 맞지? 근데 만약에 이 문제가 이렇게 내지는 않을 테지만 만약에 A10의 값은 이라고 물어봤다 치자. 이 말 없이. 그럼 너희들은 관계식을 구하러 갔을까? 일반항 구하러 갔을까? 너네 100% 일반항 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유형 8번에서 9번? 8번에서 내가 설명하고 싶은 거는 이 문제는 관계식을 구해야 되는 문제라는 거를 기억을 해두라는 얘기야. 뭐 이런 거 있잖아. 그 소금물도 마찬가지지만 물 뭐 넣고 버리고 빼고 다시 넣고 물 버리고 또 다시 넣고 하는 거 있잖아. 그런 똑같은 행위를 반복 진행하는 거. 자, 유형 8번은 설명이 이거다. 똑같은 일 또는 행위를 반복해서 진행하고 있는 형태의 문제들이 있을 거야. 그런 문제들은 일반항을 쓰려고 덤비지 말고요. 관계식, 점화식이라고 할게요. 점화식을 구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대표적인 문제가 지금 이 그냥 물 버리기도 있지만 물 아니고 소금물도 포함. 농도 문제. 알았지? 물 버리고 채워놓고 물 버리고 채워놓고 뭐 증발하고 다시 붓고 증발하고 다시 붓고 똑같은 작업들을 계속 반복 진행하고 있는 45번. 두 번째. 눈으로만 보자. 46번 같은 문제죠. 뭐 퍼내고 붓고 퍼내고 붓고. 47번 뭐예요? 세균의 수가 뭐 5마리 죽고 또 분열하고 뭐 하냐? 5마리 죽고 또 분열하고를 계속 반복 진행하는데 점화식 만들어라. 알았지? 지금처럼 관계식이 있다. 그때 PQR을 구해봐가 아니라 알았음? 이것도 똑같은 문제고 이것도 똑같은 문제고 이게 아까 내가 말한 농도 문제. 농도 문제도 동일하다.
알았지? 계속 넣고 빼고 하는 거거든. 이것도 농도. 자, 이거 근데 여기서 내가 설명하고 싶은 게 하나가 있어요. 여기 뒤에 있나? 아, 피보나치입니다. 아, 요거 유형 12번도 기억하더라. 뭐 악수하기. 똑같은 일을 반복 진행한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악수하기도 문제고 또 있어요. 악수하는 방법의 수. 이거는 사실 그냥 풀려고 해도 돼. 뭘 이용하면? 조합. 순열고접에서 악수했거든. 근데 요 단원에서 나오는 수학적 귀납법에서 나오는 악수 문제는요. 관계식을 세워주세요라는 문제인 경우가 더 많다. 알았죠? 서술에 나오면 무조건 관계식을 세워서 풀라고 할 거야. 그래서 이거는 반복 진행하는 건 그냥 말 그대로 식을 써주면 되는데 악수하기는 왜 관계식을 쓰는지를 모른 채로 일단 써야 되거든. 알았죠? 그래서 요 녀석 흐름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피보나치 수열에 나오는 예시 활용형 뭐가 있냐면은 지금 이거 76번 별표 쳐라. 돌 늘어놓기. 그 다음에 여기는 없는데 블럭도 있어. 블럭 늘어놓기 문제들. 얘네들이 대표적인 점화식 작성하는 누구 수학적 귀납법. 정확하게는 수열의 귀납적 정의에서 나오는 예시들이라서 얘네들 꼭 기억하세요. 보도블럭 가는 거는 지금 여기 마플 시너지는 없을 거야. 그래서 아마 조만간 한 번은 내가 설명해 주게 될 거야.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다면은 이건 내가 자주 들어주는 예시인데 계단 올라가. 도 하나 더 있어. 이거 전부 다 점화식 작성 문제지 일반은 못 구하는 문제. 악수 빼고. 알았음? 근데 악수는 조합은 그냥 수학 학거지 수열 파트가 아니라서. 그래서 이거는 조합으로 풀지 않는 점화식을 만들어서 푸는 게 모범 답안. 알았냐? 알았냐? 그럼 이제 오늘 숙제는 어디? 1782번까지 유형 14번까지가 되는데 요거 하나만 딱 풀어줄게요. 악수하는 거 71번. 자, 간다. 어떤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 수가 사람이 모두가 서로 다 악수를 하는데 그때 n명의 사람이 악수한 총 횟수를 an이라고 하면 an은 뭐야? 사실 NC2 맞죠? 좋아. n명 중 2명 뽑으면 걔네들끼리 악수시키면 되잖아. 그럼 2명을 뽑는 방법의 수가 곧 악수의 횟수니까 NC2가 답이겠지? 맞죠? 근데 그게 아니라 관계식을 세워서 뭔가 뭐 일반항을 찾든 뭘 하든 하라는 식으로 줄 거야. 그럼 너희들이 어떤 원리로 만드느냐? 나머지 문제들도 다 똑같아. 뭐 똑같은 일을 반복 진행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악수도 마찬가지고 돌리는 것도 다 마찬가지야. AN을 알아 몰라? 몰라. 하지만 N명의 사람들이 모였을 때 악수하는 AN 가지의 방법은 그대로 있고 우리가 궁금한 거는 한 명이 더 오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한 거야. 알았음? 자, 1번부터 2번부터 쭉쭉쭉쭉 해서 N번까지 지들끼리 막 악수를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막 악수를 하고 있어요. 그 방법의 수는 몇 개야? 몰라. 그냥 AN개가 있다. 알았죠? 그런데 N 플러스 한 번째 새로운 사람이 하나가 더 왔어? 그러면 갑자기 얘네들 악수 안 할래? 하냐? 아니잖아. AN 그대로 있어. 대신에 이 한 사람에 의해서 추가되는 악수가 생기지. 얘가 얘랑 악수하는 거, 얘랑 악수하는 거, 얘랑 악수하는 거에서 얘랑 악수하는 것까지 몇 개? n번이 추가가 되면은 n 플러스 한 명이 악수하는 방법이잖아. 이 관계식을 찾으라. 답은 2번. 농도도 똑같고 특히 계단 올라가기 이런 것도 똑같아. n개의 계단을 올라가는 방법은 A에게 몰라. 그냥 그게 있는데 계단이 하나가 추가가 되면 두 개가 추가가 되면 어떻게 되니? 약간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게 관계식 구하기입니다. AN을 구하러 덤비지 말고. 알았죠? 그래서 여기서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결국은 뭐다? 이런 유형의 문제가 활용형이야. 근데 활용형 문제 중에는 활용형 문제 중에는 어떤 문제도 있어. 등차 등비 때도 우리 활용형 많이 풀었잖아. 그지? 일반항 세우기 문제가 있을 거고 또는 점화식을 만드는 문제가 있을 거야. 보자마자 이거를 너네가 이거는 일반항, 이거는 점화식, 이걸 외울 수 있겠냐? 다 불가능하지. 그래서 뭘 기억하라고 하냐면 점화식을 만드는 예시는 몇 개 없으니까 얘네를 외워. 그러면 그게 아닌 놈들은 거의 99%다 일반항 세우기 문제다. 등차일 수도 있고 등비일 수도 있고. 알았죠?
알았죠? 그거를 너희들이 요 활용형이 몇 번이야? 피보나치 수열 유형 13번, 유형 12번 악수하기, 그 다음에 저 앞에 있던 관계식 세우기, 농도 문제, 막 소금물 문제 아까 있었지. 수두족관에 물 덜었다 넣었다 하는 거. 거기는 예시들을 이 예시 자체를 좀 기억을 해놔라. 키워드가 되는 것들, 뭐 물, 뭐 소금물, 농도 뭐 이런 명칭으로. 알았죠? 그러면 오늘 수업은 끝. 풀어 오는 게 중요하고 다음 시간에 내가 풀이 방향을 제공하는 게 중요한 거지. 더 이상 개념 설명할 만한 유형은 없음. 왜? 규칙은 너네가 찾는 거야. 알았죠? 잘 가요.